안녕하세요. 장사의 신 은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홈택스, 주식계좌, 은행계좌 등 모든 공식 자료는 변호사와 세무사님의 검증을 받고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월 30일에 대부분의 자료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라이브 해명 방송 때 하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 좀 더 꼼꼼히 준비한 후에 지금에서야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모든 내용을 이번 영상에 모두 다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21년 4월 8일 3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초록뱀 푸드팜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후참이 190억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억의 회사를 매각했다면서 왜 190억이냐? 후참은 원래 200억에 매각을 하기로 협의가 됐었고 저와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후참 지분은 79%였기 때문에 둘이 합쳐 현금 총 158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정해졌던 매각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쯤 후참 인수를 희망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10억을 깎아달라고 협상을 걸어왔었는데 저는 이미 매각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해뒀던 상태라 그냥 매각 대금을 200억에서 190억으로 낮춰서 당일 매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참을 200억에 매각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90억 또한 거의 200억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200억에 매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 저와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후참 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9%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억 1천만 원이 저희 부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50.1억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에 대한 증거로 저와 와이프의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통장에 찍힌 150억 1천만 원에 대한 증명은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영상에서 통장에 찍힌 200억을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어 입금받은 통장 그대로 보관 중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억 자산가라고 하던데 보관 중인 200억이 어떻게 500억이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후참 매각을 통해 저와 제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150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후참 매각만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게 아닙니다. 매각 전에도 장사와 닭 유통업으로 돈을 벌어왔었고 이미 여러 부동산을 거의 대출 없이 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후참 매각 후 총 자산이 200억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태였고 매각 대금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공개해서 현재 제 자산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은 28억 정도인데 지금 위약금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계좌에는 원래 123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절 때릴 건 때려서 90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진 부동산 중 일부인데 이 4개를 합하면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들은 기타 투자금과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한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기존 계약들에 대한 위약금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3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돼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타 투자금들의 경우 매각 후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말씀드려왔던 500억은 보여드리지 못할 자산까지 제 자산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부터는 보여드리지 못할 자산을 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앞서 공개해드렸던 280억만이 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2024년 머니투데이 기사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 부부 외에 2명이 후참의 주식 21%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현장이 후참의 단독 창업주라더니 왜 지분이 39.5%밖에 안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과 제 와이프의 지분은 79%였습니다. 제가 후참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저는 회사의 매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그저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 지분을 그냥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건 2017년 4월 26일 김종환에게 지분을 나눠주던 당시 나눴던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을 보시면 당시 제가 지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런 장난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지분 7%를 지급했고 지분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2018년 주주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TN 엔터테인먼트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후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는 후참의 창업자가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현장이 단독 창업주라더니 공동 창업주가 더 있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습니다. 이건 현재 후참의 공동 창업자라고 말하는 이병현이 2017년 1월 10일 다른 회사를 다니던 당시 저에게 직원으로 써달라며 카톡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또 이건 2019년 회사가 매각될 시점이 왔을 때 후참 점주님들에게 그에 대한 공지글을 작성해야겠다며 이병현 본인이 작성한 공지글을 저에게 컨펌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이병현이 본인을 공동 창업자로 표현하는 문구를 적어놔서 그 당시 제가 모든 글을 수정해서 다시 보냈었습니다. 이런 정황만 보더라도 이병현은 후참의 창업주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 머니투데이 기사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이병현이 후참의 창업주라고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사에 이병현이 창업주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말 그만 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대로 잡고 가야 할 듯 싶습니다. 이병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을 때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싫다며 저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후참 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아줬기에 지금까지 제가 후참의 주식을 79% 가지고 있었지만 100%를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표현하면서 마치 회사의 매각 대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이건 이병현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한 이병현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지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너한테는 그냥 너랑 아무 연관 안 질라고 지금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왜냐면 네 지금 주식가치 뭐 40억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다 띄어놨어. 근데 나는 그거를 뭐 줬다 안 줬다 이거 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줬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40억이나 지금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미 그거 너라는 존재, 받았어 요번에.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어. 제발. 아무런 나는 진짜 조용히 살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별거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5년간 함구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병현은 여전히 본인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병현은 사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M&A의 체결 과정은 M&A 담당자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병현은 제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당시 스스로 IOK를 찾아가며 그 회사와 밀접하게 컨택을 했었고 2019년 중순부터 제 회사를 IOK에 팔자며 회유해 왔었습니다. 이병현과 2019년 나눴던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후참의 창업주이자 대표였던 제가 맞긴 하지만 저는 매각 당시 IOK 측과 만나본 적도 연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병현이 IOK 측과 사적으로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보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IOK가 후참의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 제가 이병현과 김종환에게 줬던 지분은 사가지 않고 저와 제 와이프의 지분 79%만 사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병현은 매각 전부터 본인이 공동 창업주임을 알리려는 의도를 보였듯이 꾸준히 언론에 본인이 후참의 창업주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병현은 해당 회사로부터 몇천만 원의 월급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얼마 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14%를 40억 이상으로 매각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걸 계속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결국 너한테 궁금한 것들은 사람들이 그거야. 후참의 주인이었냐 창업주였냐 돈 받아갔냐 이게 끝인 거야. 근데 네가 뭐 10% 있었어요 14% 있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네가 또 엮일까봐. 나는 아니 이게 내가 만약에 뭐 40 몇 억인가 받았어. 근데 그거를 알면 나는 우리 점주님들이나 지사장님들이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는 그걸 유쾌하지 않을 알아. 거라고 생각해.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를 안 했고 지사장님들한테도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 난 내가 너한테 지분을 줬단 얘기도 한 적이 없어. 사람들한테. 괜히 까일까봐. 난 조용하게 살고 싶. 이병현에게 후참의 창업주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오면서 인생을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저는 이병현이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병현이 저한테 한 부탁과 약속을 지키다가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전략해버린 상황에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병현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바보처럼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참의 단독 창업주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2019년 11월 19일 IOK 공시 내용입니다. 이 공시 자료에는 IOK가 후참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IOK가 초록뱀 미디어의 대주주라는 블로그 글입니다. IOK가 초록뱀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은현장은 초록뱀의 바지 사장인 거 아니냐? 앞서 이병현과 관련된 녹취 내용을 들어보셨듯이 후참 매각 당시 IOK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건 오직 이병현 뿐이지 저는 단 한 차례도 그쪽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후참 매각 관련하여 만난 사람은 초록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M&A 담당자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 말고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들과 연관이 있다는 팩트 자료가 나온다면 유튜브 계정을 바로 삭제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제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 속에서 제가 보유 중인 주식을 공개했던 모습입니다. 이 두 영상 속에는 제가 초록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은현장이 저 주식을 갖고 있던 건 주가 조작판에 관여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 주식을 급등주 목록에서 보고 단타를 치러 들어간 거지 어디서 정보를 듣거나 사주를 받고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주식으로 거래했던 내역을 보시면 주가 조작과 연관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초록뱀 44말 주식은 2020년 2월에 들어가서 6월까지 295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신주 인수권 상장 입고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575만 4,828원이 들어와 총 280만 8,828원의 이득을 보게 된 형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초록뱀 미디어 주식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마이너스 1,800만원인 상태였는데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계속 물을 타면서 기다렸더니 본전까지 올라오길래 얼른 팔고 튀었습니다. 이 주식으로 수익을 본 건 304만 2,4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초록뱀 관련 주식으로 이득을 본 건 총 585만 1,228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거나 특정 누군가 전달해주는 정보, 사주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주가 조작범이 2년 동안 500만원 벌자고 손실난 거에 물을 타고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건 2014년 7월 28일에 후참을 개업했다는 흔적이 담긴 후참 면목점의 폐업 사실 증명서입니다. 은현장이 창업주라면 후참이 5호점까지 만들어지는 동안 은현장의 사업자로 운영되는 가게가 없던 게 말이 되냐? 지금 보여드리는 후참 1에서 5호점 매장은 문 닫는 치킨과 피자집을 제가 직접 알아본 뒤에 싼 값에 양수받고 제가 그동안 익혀왔던 치킨 노하우를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은 날 5개 간판을 동시에 달고 시작했던 매장들입니다. 이때 저는 제 염지닭을 각 매장으로 유통하는 일을 주축으로 했었고 각 호점들의 운영은 제 지인들이 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참 1에서 5호점은 간판 이름만 같을 뿐이지 각자 독립적인 사업자 형태로 장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매장을 하나씩 늘려갖고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지인들도 차차 후참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서 2017년 1월 40호점이 만들어졌을 때 염지닭 유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던 제가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후참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호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없긴 했지만 후참은 애초에 제가 가진 노하우와 경영관리로 만들어진 브랜드였고 물류 유통으로 가맹본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시킨 것도 저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창업주라고 제 지인들도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후참을 1호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과의 전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행당동이랑 신당동 사업자를 낸 게 병훈 형이 냈었던 거죠? 그치. 병훈 형. 예, 근데 병훈 형 아니면 병훈 형 형수 걸로 하나씩 냈을 거야, 아마.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당동 하나, 신당동 하나 이렇게 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안양 1호점이 네네. 안양점이 제일 먼저 달았고 간판을. 네. 그 다음에 신당 달고 행당 달고 면목 달고 미아 달고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 동안에 간판을 다 진행을 했어 우리가. 맞다. 우리 하루에 간판 다 달은 거지. 우리가 그날로 시작해갖고 간판을 싹 다 달기 시작하고 이제 네가 아는 거래처들 있을 거 아니야.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프라이즈 참 잘하는지 간판 달아줘라라고 해갖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그냥 물건만 거기서 대신부대에서 받아서 쓰세요라고 하고. 그치. 내가 거기서 일해주고. 그치. 너는 근데 처음부터 대신푸드랑 계약해갖고 뭐 진행을 했었잖아. 몇 군데를 대고 있었잖아, 닭을. 맞아. 아무튼 스토리는 그래, 우리가. 그리고 이건 이펙트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운영했던 사업자를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은 현장이 2006년에 곱창집을 운영했다고 했었는데 자료에는 왜 곱창집 사업자가 없냐? 제가 운영했던 곱창집은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조회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2006년 초 배달 일을 하면서 자주 봤었던 음식점 사장님의 매장이 망하기 직전이어서 부동산의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직접 찾아가 가게를 곱창 배달 전문점으로 바꿔서 같이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 사장님의 승낙이 떨어져 그분의 사업자로 곱창 장사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그 사장님과 같이 시작해봤던 곱창 배달 전문점은 대박을 치게 됐고 2년 동안 그 장사만으로도 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곱창의 맛균일성을 잡기가 힘들어서 프랜차이즈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2년 동안 곱창집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것은 뒤로 하고 그때부터 구워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로서 치킨집 창업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 이름으로 조회되는 사업자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의혹을 벗기 위해서 가게를 찾아가 인터뷰를 따거나 사업자를 보여주는 등 모든 증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18년 전 저와 함께 곱창 배달 전문점을 했던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같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피해가 갈까 우려돼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는데 구워스 치킨과 통큰 술집, 큰통치킨과 못 말리는 파닭 사업자 번호가 왜 갔냐? 저는 사업자를 제가 직접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카톡 내용처럼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내왔고 이 업무와 관련한 것들은 그분들에게 전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님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폐업한 사업자 번호 그대로 다시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전에 폐업했던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운영했던 치킨집 폐업이 다들 빠른 거 보니 다 망했던 거 아니냐? 저는 치킨 조리를 배우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4가지 브랜드를 직접 운영했었고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했던 이유는 일을 배우고 노하우를 익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을 모두 다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는 과감히 사업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브랜드 계약을 해보는 등 계속해서 변화를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자마다 폐업일이 짧아 보였을 뿐이지 장사가 안 되거나 가게가 망해서 폐업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장사가 모두 잘 됐었습니다. 제가 직접 오픈한 뒤에 장사가 잘 돼서 3개월 만에 양도양수가 됐었던 후참 구이점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제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뱉었던 발언입니다. 아무리 2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PD 연봉을 누가 20억이나 주냐? 이건 PD한테 지급됐었던 용역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2022년엔 총 11개월간 약 10억 7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약 9,7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엔 총 8개월간 약 7억 6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약 9,5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제가 말했던 우리 PD는 연봉이 20억이라는 표현은 2022년보다 2023년에 채널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2022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해서 말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PD한테 급여를 줄 때 부가세를 끊으면서 왜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냐?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PD에게 용역비를 원천징수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익이 커지게 되면서 PD가 일반 사업자를 내게 됐고 거기서 수익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제가 매달 실제로 PD한테 지급한 돈은 용역비였지만 평상시 용역비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월급이라고 표현해 왔었는데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 하나까지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PD한테 다 줬다고 하던데 너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 되냐? 제가 PD한테 유튜브 수익을 다 줬다고 했던 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서 세금만 뺀 금액을 다 줬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월 600만 원 정도 되던 때까지는 전부 다 줬었던 게 맞고 그 이후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던 시점부터는 5대5로 나눠 지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5대5는 PD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뿐만 아니라 PD가 참여하지 않는 배너 광고 수익, 외주 광고 수익, 제가 집에서 혼자 진행했던 라이브 슈퍼챗 멤버십 수익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5대5로 나눠 지급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5로 유튜브 콘텐츠 촬영 비용, 콘텐츠를 찍을 때마다 매장에 지원해주는 비용, 유튜브 수익을 기부하는 비용, 유튜브 총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냈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남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 PD에게 다 줬다는 표현을 사용해왔던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던 당시에 밀키트를 23%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남는 게 없다면서 왜 라이브 할 때마다 할인을 하냐? 이건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밀키트 판매 사업자 장사의 신 컴퍼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입니다. 이 사업자는 이번 연도 부가세 844,939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판매해왔던 밀키트는 생산 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판매가 돼서 재고 자산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매입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 장사의 신 컴퍼니 사업자는 밀키트 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에서 할인을 때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적자를 조금 보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만나는 게 제 사업적 관점에서는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후참의 과거 도메인을 복구하게 되면 볼 수 있는 연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는 1993년 1월 인우닭집이 후참의 시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당 도메인에서 복구된 게시글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작성자가 마이징81로 나와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은연장의 아내인 81년생 이경신이고 인우닭집은 은연장 아내의 집안 사업이 아니냐? 일단 마이징81이라는 작성자는 제 와이프가 맞습니다. 대신푸드 거래처 대표님의 작은 형이 닭집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 저와 대신푸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 후참의 연역이 너무 없어서 조금 있어 보이게 하는 용도로 기재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우닭집의 실제 상호명은 우인닭집입니다. 과거 없는 연역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오타까지 냈었던 이 부분은 정말 창피한 과거라 생각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퍼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인닭집의 사장님은 박씨고 제 와이프 이름은 이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참과 우인닭집이 제 와이프의 집안 사업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제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제가 불법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흔적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 모자이크가 풀린 원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님들 여기 막 엄청나게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지금 이거 포샵 해야 된다. 이거 프로그램 제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나오면 그냥 인생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포샵 잘해라. 공개되면 안 되니까. 프로그램 새로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또 지금 서버가 터질지도 몰라갖고 지금 딴 데로 옮겨야 돼요. 불법 매크로를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네이버에도 간접적 피해를 입힌 거 아니냐?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제작하려던 프로그램은 조회수나 방문자 수를 올리는 불법 매크로가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회원들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그 회원들에게 네이버 포인트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활동량이 많은 회원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개발 기간이 길어져 도중에 개발을 중단하게 되면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른 채 모자이크 처리는 화면만 보고 불법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은연장 얼마 전에 매크로 사용했다고 사과해놓고 왜 갑자기 배째를 하냐?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크로 사용권에 대해 먼저 사과드렸던 이유는 과거에 제 직원 중 한 명이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를 10에서 15씩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기간은 정말 짧지만 저는 혹시 광고주분들이 조회수 10에서 15 때문에 광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카페를 운영했던 모든 기간 동안 광고를 진행했던 광고주분들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3억 정도를 배상한 상태입니다. 의혹이 따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먼저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모든 광고주분들께 배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사의 신 은현장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떨리는 마음입니다. 앞에 영상을 전부 보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매각한 이후 5년 동안 이병현이라는 친구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단순히 그 친구와의 약속과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후참의 점주님들과 저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이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한 후참 점주님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PD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언행에 있어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사의 신 채널에는 이슈가 있기 전에 촬영해 놓았던 3편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광고를 전부 다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제 장난스러운 말투와 과장된 언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장사의 신인 만큼 앞으로 언행에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